엔커 사운드 코어 리버티 4 프로는 10,000원 이하라면 무조건 사라. 안녕하십니까, 권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엔커 사운드 코어 리버티 4 프로의 언박싱, 외관 그리고 사양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성능과 장단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할 말 많습니다. 자, 먼저 성능인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성능에 관한 평가는 객관적인 평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제가 듣기에 느껴진 바를 여러분들께 가감없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이즈 캔슬링 성능인데요. 리버티 3 프로와 리버티 4 프로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느낀 노이즈 캔슬링의 성능은 리버티 4 프로의 승리입니다. 훨씬 더 ANC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스펙을 설명할 때도 리버티 3 프로는 어댑티브 ANC 2.0이고 리버티 4 프로가 어댑티브 ANC 3.0이다. 그래서 뭔가 향상이 되었다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실제로 ANC의 성능이 향상이 된 것이 느껴집니다. ANC 기능을 딱 켠 순간 소음이 쑥 하고 줄어드는 것을 체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은 리버티 3 프로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페런시 모드, 즉 외부 소리 듣기 모드와 노멀 모드와 ANC 모드, 그래서 총 3단계의 조정밖에 못했거든요. 근데 리버티 4 프로 같은 경우엔 트랜스페런시 모드부터 ANC 모드까지 총 10단계의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트랜스페런시의 강도라든가 ANC의 강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맨 처음에는 이걸 이렇게 10단계까지 나눠 놓나? 그냥 편하게 트랜스페런시, 노멀, ANC 이렇게 그냥 선택하는 게 훨씬 더 간편한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좀 불만이었거든요. 그런데 쓰다 보니까 이렇게 단계별로 조정을 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왜냐? 이 트랜스페런시 모드 같은 경우에는 또 외부 소음을 너무 적나라하게 키워놓으면 귀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외부 소음을 좀 적당히 듣고 싶다. 완전 노멀 말고 완전 트랜스페런시 말고 그 중간 정도를 좀 듣고 싶다라고 하는 니즈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거든요. 또 ANC 같은 경우에도 ANC 기능이 강력한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압이 느껴지죠. 귀가 먹먹한 것 같은데 갑자기 뭔가 쑥 하고 빨려드는 느낌인 것 같은데 기분 안 좋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노말로 쓰긴 좀 아쉬운데 이 노말과 ANC 최강의 그 사이에 있는 어느 정도의 강도로 ANC를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니즈가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귀가 느끼는 압력에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이렇게 10단계에 걸친 ANC와 트랜스페런시의 조절 강도가 유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트랜스페런시 모드는 리버티 4 프로가 그렇게 아주 우수한 편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 리버티 3 프로보다는 좋은데 제가 예전에 경험을 했었던 L사의 땡티 90S가 트랜스페런시 모드가 괜찮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미진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다음에는 이제 음질인데요. 엔커 사운드 코어 시리즈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중저음 쪽을 되게 강조를 하는 EQ를 적용을 해놨어요. 중저음이 빵빵 울렸었거든요. 그래서 중저음 쪽을 좋아하는 분들은 꽤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형적인 엔커 사운드를 보여줬던 것이 바로 리버티 3 프로였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리버티 3 프로 같은 경우에는 놀즈 BA가 고음을 담당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BA가 보통 섬세한 고음에 어울리는 밸런스드 아마추어 드라이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소리 자체는 되게 날카롭고 선명한데 근데 출력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고음이 좀 빈약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중음은 조금 빈 듯한 느낌도 들어요. 좀 쑥 하고 떨어져요. 그런데 반면에 저음은 그냥 쾅쾅 울려댑니다. 그래서 이 중저음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것만큼 좋은 이어폰은 없었겠다 싶어요. 하지만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EQ는 균형감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겠죠.
못했죠. 그래서 오디오필들한테는 그게 크게 어필을 하지 못했던 것이 또 사실입니다. 이랬던 리버티 3 프로가 과연 리버티 4 프로에서는 어떻게 변했느냐? 저음은 살짝 줄어든 느낌이 나고, 그리고 중음 영역도 살짝 올라간 느낌이 나고, 고음 쪽도 조금 더 보강이 된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퀄라이저가 과거 리버티 3 프로에 비해서 플랫한 쪽으로 좀 모이는 것 같다. 하지만 여전히 저음 쪽은 강조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음 쪽은 조금 아쉬움이 있었던 것이, 분명히 고음의 비중 자체는 늘었거든요. 그런데 그 섬세함이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BA가 아니라 티타늄 코팅의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썼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까 모르겠는데 고음이 좀 섬세하거나 날카롭다라는 느낌은 안 들었어요. 하지만 고음의 출력은 늘은 것 같다, 존재감이 있어졌다 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중음 쪽도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중간이 비어있다라는 느낌은 좀 안 들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음은 여전히 강력하지만 과거 리버티 3 프로에 비해서는 비중이 좀 낮아졌다 라는 평가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리버티 3 프로에 비해서는 리버티 4 프로가 일반적인 사용자들도 듣기가 좀 편해진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LDAC 코덱이 과연 소용이 있는 것인가? 나는 맡기라서 잘 모르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LDAC을 끄고 들으나 켜고 들으나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또 참 희한합니다. 서당계 3년이면은 풍어를 읊는다고 이것저것 또 음향기기를 많이 들어보다 보니까 살짝 들려요. 특히나 제가 고용량의 플랫 음원을 구해가지고 듣다 보니까 차이가 있기는 있네 라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었느냐? 느낌으로 표현을 하자면 LDAC을 껐을 때는 일반 시칼의 느낌이었다면 LDAC을 켰을 때는 아주 예리한 42칼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음 쪽에선 그렇게 큰 차이를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중음 영역의 양감이 조금 커진 느낌이 나고요. 그것이 단순히 출력이 좋아졌다라기보다는 똑같은 소리라고 하더라도 도드라져 보이는 그런 소리가 좀 있거든요. 확실히 LDAC을 껐을 때보다 LDAC을 켜니까 중음대 영역이 조금 더 귀에 들어오더라 라는 느낌이 들었었고, 무엇보다 차이는 고음 쪽이었어요. 고음 쪽의 그 섬세함과 예리함이 LDAC을 켜니까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이것이 엄청난 차이가 나느냐? 그건 아니에요. 시칼이나 사시미칼이나 잘 들어요. 그런데 사시미칼은 아주 얇게 회를 썰 수 있는 칼이고, 시칼도 뭐 잘만 갈아 넣으면 회를 뜰 수도 있겠지요만 아주 섬세하고 날카로운 그런 느낌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LDAC을 켜면 고음 쪽의 예리함이 돋보인다. 근데 그렇게 고음 쪽이 강조가 되고 잘 들리다 보니까 훨씬 더 좀 탁 트인 느낌, 개방감이 좀 더 느껴져요. 그래서 전반적인 느낌이 이 LDAC을 껐을 때는 살짝은 먹먹하고 좀 막힌 느낌이다, 뭔가 좀 기름맛 같은 것이 한꺼풀 낀 느낌이다라고 한다면, LDAC을 켰을 때는 그런 기름막이 싹 거쳐내고 아주 말끔한 느낌이 든다라는 차이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 차이가 그렇게 막 너무 크지는 않다, 근데 차이가 있긴 있다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는 일반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원에서는 그렇게 크게 느낄 수가 없었고, 고음질, 고용량의 플랫 음원을 들었을 적에 조금 더 도드라지게 느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 LDAC 옵션은 처음에 샀을 때는 선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LDAC 모드를 켜시려면 앱의 설정 메뉴에 들어가셔서 사운드 모드에 들어가시면 선호하는 오디오 품질 LDAC이라는 메뉴가 보이거든요. 요거를 꼭 선택을 해야만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스페이셜 오디오 공간 음향은 전후 좌우 위아래를 감싸고 있는 듯한 이상적인 공간 음향을 상정을 해 본다면 리버티 4 프로의 공간 음향은 이 정도입니다.
별로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일반 오디오 모드와 스페이셜 오디오 모드의 어떤 차이점은 뭔데? 음악 모드는 리버브가 조금 더 강해요. 그래서 약간 울리는 듯한 느낌이 좀 더 나서 입체감을 좀 더 강조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팟캐스트 모드 같은 경우엔 사람 목소리인 중음대 영역이 확 올라옵니다. 이건 그냥 이퀄라이저를 조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소리가 특히나 남자 목소리가 되게 또렷하게 들립니다. 대신 저음이나 고음 영역은 뒤로 쑥 빠지죠. 그리고 영화 모드 같은 경우엔 저음이 확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폭탄이 터지는 장면이랄까, 카체이싱 장면의 그런 엔진 소리랄까, 이런 것들이 되게 강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박진감이 넘치는 느낌이 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게임 모드 같은 경우엔 중고음 쪽이 좀 강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의 효과음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생생하게 전달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이퀄라이저를 조정을 한 건데, 이 바탕은 다 약간의 딜레이 내지는 리버브가 적용이 되어가지고 일반 소리보다는 살짝 왕왕 울리는 그런 느낌이 있기는 있지만, 그것이 진짜로 여러 개의 스피커를 놓고서 그 각 채널에 따라서 느껴지는 그런 입체감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한 공간 음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크레이들 디스플레이, 이것이 리버티 4 프로의 가장 커다란 특징 중에 하나죠. 크레이들 디스플레이의 장점은 이어버드를 끼고 있다가 이 크레이들에 다시 넣을 때입니다. 이렇게 넣게 되면 배터리의 상태가 표시가 돼요. 지금 이어버드의 배터리가 몇 % 남았다라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럼 이게 뭐가 좋으냐? 기분이 좋아요. 리버티 3 프로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잔량을 크레이들에 있는 3단계로 되어 있는 LED 게이지로만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점 3개만 있으면 이게 지금 100%가 다 충전이 된 건지 90%인 건지 80%인 건지 잘 모르잖아요. 뭐 이 정도 있나 보다 한데 좀 찜찜하네, 이걸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크레이들에 있는 LED 게이지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크레이들의 배터리의 잔량을 말해주는 것이지 이어버드의 배터리 잔량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앱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이어버드의 배터리 잔량을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디스플레이에서 몇 % 남았다 이런 걸 딱 보여주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얼마나 쓸 수 있겠군, 충분히 알 수가 있잖아요. 정보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안 쓰다가 쓰려고 딱 열었을 적에는 이미 충전이 다 되어 있을 테니까 100%를 딱 뜰 거 아니에요. 역시 기분이 좋습니다. 빵빵하게 충전이 잘 돼 있군. 그래서 이용자에게 배터리 잔량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을 함으로써 이용자의 신뢰를 얻는 데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기능만 있느냐? 아니죠. 크레이들에는 터치바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터치바로 할 수 있는 기능이 뭐가 있느냐? 첫 번째 메뉴는 앰비언트 사운드 그래가지고 크레이들에서 직접 노이즈 캔슬링의 정도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고 나서 터치바에다가 손을 올려놓고 이렇게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쓸어주면 이렇게 ANC나 트랜스페어런시 정도가 제어가 됩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기능 괜찮아요. 없는 것보단 좋죠. 그리고 두 번째 메뉴는 스페이셜 오디오입니다. 이 스페이셜 오디오를 또 여기 더블 탭을 하면 여기에서 공간 음향을 음악 모드, 팟캐스트 모드, 영화 모드, 게임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앱을 굳이 켜지 않아도 크레이들에서 이렇게 터치바를 통해서 조정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 메뉴는 Find Device 그래가지고 이어버드가 귀에서 빠져가지고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다 이럴 적에 아주 유용합니다.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Find Device를 딱 누르면 안 찾을 거냐, 아니면 왼쪽 찾을 거냐, 오른쪽 찾을 거냐, 양쪽 다 찾을 거냐, 요것을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선택을 하면 이어버드에서 삑삑삑삑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 단박에 찾을 수가 있어요. 요거는 꽤 유용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리모트 카메라 버튼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카메라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신박하죠. 신박한데 결론적으로 이 터치바의 효용성을 말씀을 드리자면 딱히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디스플레이나 터치바를 쓰려면 이렇게 크레이들의 커버를 위로 올려가지고 열어줘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터치바가 지금 앞에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엄지손가락이나 아니면 다른 손의 손가락을 가지고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게 솔찬히 귀찮습니다. 이 터치바의 영역이 좁고 또 이 앞쪽에 있다 보니까 요것을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손을 접촉을 해가지고 왔다 갔다 좌우로 움직이는 게 생각보다 좀 불편하더라고요. Find Device 기능도 앱에서도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크레이들의 터치바는 처음에 신기해서 몇 번 써보고 나서는 안 쓰게 됩니다. 그냥 앱이 편하지 싶더라고요. 앱은 어떠냐? 예로부터 엔커 사운드 코어의 앱은 꽤 좋기로 소문이 났죠. 좋습니다. 엄청 다양한 기능이 있고요. 거의 모든 기능을 다 앱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양한 이퀄라이저라든가 Hear ID 사운드 테스트 해서 사실상 우리가 뭐 건강검진할 때 하는 청력 테스트 기능도 있고요. 또 선호도 테스트 그래가지고 이 이퀄라이저의 설정이 살짝 다른 두 개의 음악을 연달아서 들려주면서 어느 쪽을 더 선호하느냐 해가지고 이걸 찾아가다 보면 나중에 자신이 최종적으로 선호하는 이퀄라이저를 찾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선호도 테스트도 괜찮았고요. 핏 테스트 그래가지고 이어버드의 이어 팁이랑 귀랑 잘 밀착이 되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것도 괜찮았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 사운드 코어의 앱에 관해서는 저는 불만이 거의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엔 통화 품질인데요. 리버티 3 프로 같은 경우에는 타원형의 이어버드였잖아요. 그리고 리버티 4 프로 같은 경우에는 스템 구조, 즉 콩나물형의 이어버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통화 품질에는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요? 당연히 콩나물형의 스템 구조가 통화 품질에는 유리합니다. 왜? 콩나물 줄기 맨 끝에 마이크가 있게 되니까 입에서 조금 더 가깝게 되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사람의 음성을 픽업하기가 좋다라는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로는 콩나물형 스템 구조의 이어버드가 통화 품질이 더 좋을 확률이 높다, 그렇게 평가를 받는데 과연 실제로도 그럴지 한번 봅시다. 먼저 조용한 방 안에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자입니다. 저는 조용한 방 안에서 엔커 사운드 코어 리버티 3 프로를 가지고 통화 품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1, 2, 1, 2. 안녕하십니까, 권자입니다. 저는 지금 조용한 방 안에서 엔커 사운드 코어 리버티 4 프로를 가지고 통화 품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1, 2, 1, 2. 어떻습니까? 둘 다 유사하긴 한데 왠지 리버티 3 프로가 실내에서의 통화 품질이 좀 더 좋은 것 같은데? 라는 느낌 안 드십니까? 이번에는 조용한 밖으로 한번 나가봤어요.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십니까, 권자입니다. 저는 지금 조용한 야외 환경에서 엔커 사운드 코어 리버티 3 프로를 가지고 통화 품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1, 2, 1, 2. 안녕하십니까, 권자입니다. 저는 지금 조용한 야외 환경에서 엔커 사운드 코어 리버티 4 프로를 가지고 통화 품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1, 2, 1, 2. 여전히 리버티 3 프로가 좀 더 좋은 것 같은데, 하지만 역시 통화 품질의 강점은 주변 상황이 시끄러운 환경일 때 확인하기가 좋겠죠. 그래서 극한의 소음 환경인 자동차 전용 도로 옆으로 나가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자입니다. 저는 지금 극한의 소음 현장인 자동차 전용도로 옆에서 엔커 사운드 코어 리버티 3 프로를 가지고 통화 품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1, 2, 1, 2. 안녕하십니까, 권자입니다. 저는 지금 극한의 소음 현장인 자동차 전용도로 옆에서 엔커 사운드 코어 리버티 3 프로를 가지고 통화 품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1, 2, 1, 2. 이거는 의외입니다.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귀에는 분명히 전반적으로 리버티 3 프로의 통화 품질이 더 좋게 들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아쉽다. 왜 그럴까? 마이크의 퀄리티가 리버티 3 프로보다 리버티 4 프로가 조금 덜 좋은 걸 썼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통합 품질은 저는 리버티 3 프로 쪽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희한합니다. 이 정도로 테스트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제 장단점을 같이 보시죠. 앵커 사운드 코어 리버티 4 프로의 아쉬운 점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전작인 리버티 3 프로 대비해서 살짝 고음이 아쉽습니다. 고음의 섬세함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출력은 리버티 3 프로보다는 좀 올라갔지만 쨍한 느낌이 살짝 떨어져요. 그래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들어보셨듯이 통합 품질도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터치바 좀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어버드에 있는 이 스퀴즈 앤 슬라이드 컨트롤에 대해서 참 얘기를 안 드렸죠. 스퀴즈 버튼은 잘 먹습니다. 아주 빠릿빠릿하게 잘 먹거든요. 그런데 슬라이드 컨트롤은 좀 무딥니다. 생각만큼 잘 안 움직여요. 중간에 한번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나아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슬라이드 컨트롤은 조금 불편합니다. 생각만큼 이렇게 잘 안 움직여요. 그래서 저는 이어버드의 슬라이드 컨트롤은 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이 스페이셜 오디오도 기대만큼 못하다 라는 것이 아쉽습니다. 사실 이어폰에서 스페이셜 오디오니 아니면 제가 예전에 땡T90S에서 제가 실망을 했었던 이어버드용 돌비 애트모스니 뭐 이런 것들은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아쉬웠던 점은 난슬립 패드가 없다는 것이 아주 안타깝습니다. 제가 예전에 땡T90S에서 크레이들 밑에 난슬립 패드가 있어가지고 꽤 유용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리버티 4 프로에는 이런 난슬립 패드가 바닥에 안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미끄러지거든요. 그래서 잘못 치게 되면 떨어지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신경이 쓰입니다. 자, 그럼 장점은 무엇이냐? 일단 ANC 어댑티브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훌륭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작인 리버티 3 프로 대비해서 음질이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중저음이 좀 더 강조가 된 이퀄라이저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지만 그 편차가 상대적으로 줄어서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평이해졌달까?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라고 할 적에 저는 장점으로 봤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중저음을 선호하시는 그런 분들은 이건 그럼 나한테는 마이너스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배터리가 오래 갑니다. 제가 지금 2달 넘게 쓰면서 한 번도 배터리가 30% 이하까지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장시간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하고 하더라도 배터리가 그렇게 쉽게 줄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 쓸 수 있습니다. 만족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케이스가 개선이 되었다. 케이스가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데? 사실 저는 이 리버티 3 프로에 대한 불만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하나는 이 크레이들이었어요. 크레이들이 왜? 이 이어버드를 빼고 나서 꽂을 적에 방향이 안 맞아가지고 한 바퀴 돌려가지고 꽂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빼고 끼고 할 때 이게 영 불편한 거예요. 단순히 불편한 거면 상관이 없는데 크레이들에 넣을 때 그 접촉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분명히 나는 크레이들에 꽂아 넣었는데 충전 단자끼리 잘 안 맞아가지고 접촉이 안 좋아서 충전이 안 되는 경우가 꽤 종종 일어나가지고 이거 제대로 좀 단자가 맞은 것인가 아닌 것인가를 넣을 때마다 꼭 확인을 하는 좀 번거로운 습관이 생길 정도였어요. 그런데 리버티 4 프로의 크레이들은 뒤에서 이어버드를 뺀 상태 그대로 크레이들에 꽂을 수가 있어서 편했고요. 이어버드와 충전 단자가 딱 맞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이어버드의 충전 포트가 딱 맞아가지고 그런 접촉과 관련되어 가지고 제가 신경 써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크레이들 구조 개선은 아주 저한테는 장점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불만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리버티 3 프로는 이어버드가 꽤 크거든요. 자칫 잘못하면은 귀에서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것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어윙을 달아줘야 되는데 이 이어윙이 너무 말랑말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정이 안 되고 자꾸 돌아가요. 물론 돌아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멍도 있고 홈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이어윙이 너무 유연하다 보니까 그 홈이 있는데 그 홈을 타고 넘어가가지고 항상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딱 고정이 안 돼서 되게 불편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러한 타원형 구조를 포기를 하고 스템형 구조가 되면서 이런 이어윙이 필요가 없어졌죠. 그리고 이 이어버드의 생김새가 제 귀랑 잘 맞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별도의 제 귀에 맞는 이어팁을 쓰지 않아도 귀에 딱 맞고 차음이 잘 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이어버드가 귀에 잘 맞아서 좋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자의 한 줄 평은 앵커 사운드 코어 리버티 4 프로는 15만원 이하라면 무조건 사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응? 왜 15만 원이야? 제가 리버티 3 프로를 13만 5천 원인가 주고 샀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때보다도 지금 환율이 꽤 올랐잖아요. 그래서 한 15만 원 내외 정도면 과거에 리버티 3 프로 정도의 가격이 아닐까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리버티 3 프로보다 리버티 4 프로가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배터리라든가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들 종합평가를 해볼 적에는 확실히 리버티 3 프로보다 리버티 4 프로가 더 좋아졌다라고 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리버티 3 프로 정도의 가격만큼 주고 산다면 저는 불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보통 우리나라 쇼핑몰에서도 17만 원대 정도에 파는 것이 보이고 심지어는 20만 원 넘는 가격에 파는 경우도 종종 보이거든요. 그렇게 비싼 값에 살 거면 왜 굳이 앵커를 사나? 돈 좀 더 보태가지고 소니니 보스니 좀 이렇게 상급기로 가는 것이 맞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라면 15만 원 정도면은 충분히 가성비가 있는 구매 가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15만 원 보기 힘듭니다. 그러면 언제 사면 되느냐? 알리익스프레스나 아니면 각종 쇼핑몰에서 할인 많이 하거든요. 할인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15만 원 정도 왔다 싶을 때 사시면 적당하게 사시는 것이 아닐까. 저는 사실 되게 싸게 샀어요. 광군제 때 11만 9천 원에 샀네요. 이 정도면은 저는 아주 만족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앵커 사운드 코어 리버티 4 프로 좋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만족합니다. 또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